시간에 이제 연속에 대해서 배웠죠. 연속을 하면 연속은 정의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극한값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건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으면, 그죠? 같으면 어디서? x가 a에서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의 표현은 사실은 이제 요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미분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설명을 조금 미리 하는 건데, 함수 fx와 함수 값과의 차이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결국 0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때 fx를 a에서 연속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연속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한 점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얘기가 더 나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간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해요.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단어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간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닫힌 구간이다 라고 해요. 즉, 그 경계값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때 닫혀있다. 어디까지? A까지. 이쪽은 B까지. 그지? 그리고 그럴 때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대괄호로 쓰죠. 만약에 A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는 이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X가 갈 수 있는 값의 끝이 정할 수가 없어. B 전까지인데 B 전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B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B에서 열려 있다라고 보고 B는 선택이 안 되고 A도 선택이 안 되는데 A와 B를 빼기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크다, 작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고 그럴 때 소괄호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정의할 수 없으면 우리는 열린 구간, 이 값을 정의할 수 있으면 닫힌 구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구간 A는 닫혀 있고 B는 열려 있는 그런 구간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대는 무한대랑 같다 이런 표시를 쓸 수가 없어요. 무한대는 상징적인 수라서 수의 범위가 엄청 커요. 어떤 하나의 수를 뜻하진 않아요.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우리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우린 이 구간을 정의하는 건 구간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함수의 가장 중요한 파트, 정의역과 관련이 있어요. 함수에서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처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게, 물론 함수의 모양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함수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건 정의역부터 보는 거예요.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에 의해서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풀지 않지만 두 함수가 같다가 어떻게 정의돼 있어? 정의역이 같고 치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함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정의역과 치역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역까지인데, 그래서 x제곱하고 절대값 x는 정의역을 잘 정해주는 것만으로 인해서 두 함수를 같게 만들 수도 있죠. 정의역을 만약에 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놓고 공역도 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놔버리면 두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고 공역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이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다른 함수지만 요 정의역에서는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돼요.
이런 정의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역에 의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도 역함수를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도형의 방정식도 힘들긴 하네. 이건 조금 어렵긴 하네요. 정의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긴 하네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정의역에 의해서 함수가 많이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정의역은 별로 그렇게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꼼꼼하게 보면 아주 간혹 가다가 정의역 때문에 틀리는 일이 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정의역, 즉 구간을 정의했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 이 구간, 정해진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면 그러면 그때 그 함수는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연속의 정의는 한 점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간에는 존재하는 값이 점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연속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대부분 연속이다. 그리고 불연속이 생길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러면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저거를 다 연속을 증명해서 연속을 하지는 않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연속이 나오면 연속 함수가 나와야 되고 연속 함수가 나와야 미분의 정의가 돼요. 적분에서는 연속 함수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미분에서는 꼭 연속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연속 함수라면 fx가 연속 함수라면 연속 함수의 성질이 나오는 거죠. 연속 함수의 성질이 나와서 연속 함수는 물론 이제 gx도 하나 더 만듭시다. 이것도 연속 함수. 연속 함수다라고 하는 순간 구간에서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서 다 연속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극한값을 취하면 함수값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한 개념일 수 있어요. 점점 생각해보면 좀 거기에 한없이 다다라는 개념인데 그걸 이제 함수값으로 다 대체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연속의 의미고 그래서 연속함수가 성질이 정의가 돼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 그 함수에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 거기에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 되겠죠? 연속함수는 계속 연속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도 연속이지만 곱해도 연속이에요. 그죠? 뭐 보면 너무 당연하죠. 연속함수를 나누는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누는 경우도 연속인데 조건이 붙죠? fx가 0이 되면 안 돼요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 함수 fx가 이거랑 이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 다른 함수인가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약분하면 같은데 0에서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x가 1을 제외하고는 같은 함수고 1에서는 얘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을 새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이 함수가 연속일 때 함수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함수도 다룰 거야. 즉 0분의 0꼴로 가는 함수도 다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로 가는 함수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런 형태죠. 자, 심지어는 연속함수는 합성함수를 해도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인 경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죠? 얘가 불연속인 경우. 둘 다 불연속인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불연속인 경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심각하게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얘를 심각하게 물어봤다가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요 형태.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뭐야? 바로 요 형태죠.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인 경우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가 연속이라는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리함수는 1학년 때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지만 분모가 0인, x가 0이 되는 그 부분은 정의 여기서 제외하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연속인 거예요. 그렇죠? 여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분 남았는데. 아니야? 아 그래요? 30분에 간다 그래서 30분까지 수업해야지 그랬지. 완전히 놓쳤는데 내가. 알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최대 최소랑 사이값이죠. 은우 만약에 사이값 이해 안 되면 꼭 물어봐. 영상 보여. 그럴게요. 네. 최대 최소 정리하고 다음 주에 보자. 지금 배우는 사이값 정리만 배우면 연속이 끝나는데 얘를 갖다가 저번에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존재 증명이라 그랬죠. 어떤 수식이 참이다, 어떤 수식이 거짓이다 라고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언제 배우냐면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귀류법 이런 것들, 그죠? 대우증명법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증명. 2학년 때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증명이 수학적 귀납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학적 귀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이제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증명하는 거라면 최대 최소 증명하고 사이값 정리는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는 정말 안 써요. 그냥 한번 듣고 넘기셔도 돼요. 알겠죠? 어떤 구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책에서 꼭 한 번을 읽어보세요. 문장 읽어보세요. 저번 수업할 때는 한 번 다 써줬으니까 문장.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은 반드시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어떨 때? 그렇죠. 연속일 때 이렇게. 연속일 때 두 함수는 분명히 어떤 fa, fb 값이라고 정의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잘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어? 최대가 되는 애가 있고 최소가 되는 애가 반드시 하나씩 존재해요. 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값이면요? 그럼 최대 최소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 왜냐면 A랑 B랑 FA랑 FP랑 같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갑자기 헷갈려져요. 여러분이 갑자기 헷갈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y가 3이야. 그럼 얘는 2라고 5의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값은 얼마야? 3. 최소값은 얼마야? 3.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잘 읽어보면 거기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인데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y의 사이값이 x의 사이값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y의 사이값이 나오게 하는 x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사이값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건 이제 언제 적용이 되는지 하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근이 있느냐 근의 존재를 증명할 때 많이 쓴다. 여러분 특히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가 요 구간에서 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쓰는 정리가 바로 이 사이값 정리예요. 그죠? 여기에는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간 A, B가 있고 그 다음에 fx는 연속이고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너무 당연한 조건이죠. 그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죠. fa랑 fb 값이 같지 않아야 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뭐 얘기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인데 특히 모의고사 학교 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대부분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문제에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정보 비슷한 걸 주지는 않아요. 정보를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휙 던져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죠? 특히 모의고사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웬만하면 모든 정보가 다 쓰이고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처럼 느껴지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쓰긴 안 썼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돼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천천히 읽고 문제가 주어지는 정보를 최대한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두 함수 값이 달라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A라는 영역이고 여기가 B라는 영역이고 FA는 여기에 있다고 치고 FB는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연속으로 예쁘게 이으시면 돼요. 그죠? 그냥 벗어나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영역은 반드시 FA와 FB가 다르기 때문에 Y의 사이값, 요 사이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역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FA와 FB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합시다. FA가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K가 존재한다고 하죠. K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사이에 어떤 K 값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 정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K죠. 그러면 K가 나오게 하는 K가 나오게 하는 그런 값이 이 C가 어디에 있어? A와 B, X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적어도 하나 존재는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 하나는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존재 증명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형태는 뭐야? FA 값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무슨 수? 뭐 한 양수 이런 식으로. 얘는 무슨 수? 얘는 음수. 그러면 반드시 X축을 지났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근이 있어야 돼 라는 거죠. 그 근이 바로 A하고 B 사이에 있어. 요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FA 값과 FB 값의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부호가 다르면 근이 되게 하는, 즉 0이 되는 근이 어디에 있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제일 많은 문제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수값 구해서 부호가 다른지만 보면 돼요. 산수 문제예요. 아셨죠? 그거만 조금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가면 사이값 정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들어갈까요?